녹취를 보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 대법원 권순일 외에도 항소심 때부터 이게 그 판사 로비한다고 돈을 줬다. 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가 하는 광장이라는 조직 이게 민주평화광장 바뀌거든요. 네. 거기에 그 이해찬 측의 돈을 도와줬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본인하고 김용 있잖아요. 김용 그분 통해서 이게 그 이재명 측에 돈을 줬다. 네. 이러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뭐라냐면 이화영 이분이 일부 자백을 했었잖아요. 또 번복하고 검찰이 자백했다 번복했다 하잖아요. 그 자백한 이유가 이런 게 내가 협박 때문에 김성태장 당해서 자백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녹음이 된 겁니다. 네. 어떻게 저 녹취록이 저는 이화영 그 부지사도 모르는데 주진우 의원한테 그게 갔을까? 이화영 그 부지사의 변호인 같은 경우는 이거 법원에 제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법원에 제출을 하면 검찰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검찰을 통해서 주진우 의원이 또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런 내용 녹취록 자체가 일부분만 드러내가지고 지금 틀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진우 의원의 주장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렇게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다고 하면 그 전체 녹취록을 왜 법사위에 바로 그날 그 시간에 바로 현장에 제출을 했겠습니까?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대납했고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민주당 쪽이 후원금을 냈고 저는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주진우 의원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데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본인이 하도 거짓말하니까 제보 받았습니다. 저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트세요. 저렇게 부분만 짜집게 해가지고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하시네. 자, 주진우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과 그 이 전 지사가 이제 수원구치소에서 접견했던 내용을 녹음한 걸 이제 튼 건데 이 공개된 내용이 사실 들으신 것처럼 심상치가 않은데 자, 소정욱 변호사님, 이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대납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녹취를 보면 나오는데 자, 이 전 부지사가 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뭐 팩트가 있는 것 같다. 뭐 굉장히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가 두렵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저 녹취는 불법 녹취가 맞아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법조에서 저거 증거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변호인도 이게 그 핸드폰 다 보관하고 와야 돼. 녹음 못 합니다. 저 불법으로 제가 보기에 그 변호인이 녹음한 것 같아요. 변호인 녹음한 것 같다. 이화영 전 지사. 이화영 지사가 교도소에서 네. 녹은 게 없잖아요. 네. 저는 말도 안 되는 게 일이 벌어진 거고 일단 불법 네. 녹취는 맞고요. 자, 그다음에 그 녹취를 보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 대법원 권순일 외에도 항소심 때부터 이게 그 판사 로비한다고 돈을 줬다. 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가 하는 광장이라는 조직 이게 민주평화광장 바뀌거든요. 네. 거기에 그 이해찬 측의 돈을 도와줬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본인하고 김용 있잖아요. 김용 그분 통해서 이게 그 이재명 측에 돈을 줬다. 네. 이러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뭐라냐면 이화영 이분이 일부 자백을 했었잖아요. 또 번복하고 검찰이 자백했다 번복했다 하잖아요. 그 자백한 이유가 이런 게 내가 협박 때문에 김성태장 당해서 자백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녹음이 된 겁니다. 네. 따라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고발할 거예요. 그때 이재명 대표, 이화영, 김성태 저는 그때 이해찬 대표까지 고발해야 돼요. 4명 해야 됩니다. 이해찬 대표 조직에 줬다 하니까 아마 국민의힘에서 이제 고발한다 합니다. 결국 이제 그 혹을 떼려고 이화영 불렀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자, 강성필 대변인, 일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거 도대체 자료 어디서 났냐라고 계속 반문하면서 그럼 맞는 거 아니야라고 반대쪽 진영에서는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의원과 여당 입장에서는 이 자기 의혹을 일일이 나열한 것 같다. 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 세 사람을 뭐 이화영, 이재명, 김성태 이 세 사람을 여당에서는 고발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발목 오히려 잡힌 것 같다는 의견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발목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뭐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과 관련된 의혹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기소했나요? 말은 하고 기소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증거가 정확하면은 기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뭐 사사건건 다 들여다봐가지고 기소할 수 있는 건 다 기소하고 있는 상황 아닌데 기소를 못했다는 건 증거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저 녹취록이 저는 이화영 그 부지사도 모르는데 주진우 의원한테 그게 갔을까? 이화영 그 부지사의 변호인 같은 경우는 이거 법원에 제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법원에 제출을 하면 검찰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검찰을 통해서 주진우 의원이 또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불법적으로 치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런 내용 녹취록 자체가 일부분만 드러내가지고 지금 틀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진우 의원의 주장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렇게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다고 하면 그 전체 녹취록을 왜 법사위에 바로 그날 그 시간에 바로 현장에 제출을 했겠습니까? 본인은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도 어떻게 해서 그 녹취록을 입수했는지도 밝혀야 된다. 네. 그리고 전체 녹취록을 공개했기 때문에 거기를 두고 또 평가를 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릴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자, 서 변호사님, 그러면 이 녹취록을 검찰로부터 혹시나 주진우 의원이 받았다. 이게 불법입니까? 검찰로부터 이게 받았다는 증거도 없고요. 혹시나 받았다. 다만 이 검찰이 원래 그런 자료를 주면 안 되긴 안 되죠. 네. 그건 안 되는데 이 녹취록을요. 원래 짜깁기 가국에 보도한 게 오마이뉴스입니다. 오마이뉴스. 네. 이걸 이재명 대표는 인용해서 마치 검찰이 회유한 것처럼 했고 그래서 검찰도 이걸 확보해서 전체를 다 냈어요. 네. 근데 이거는요. 짜깁기 하나 나는 저 부분은요. 전체 다 들어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해찬 도와주고 재판 로비하고 이거는 전체를 다 드러나. 저 중요 부분 국감에 그 바쁜 시간에 전체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저거는 짜집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내용이고 주진우 의원이 확보한 거는 오마이뉴스나 여러 군데 이미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네.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도 오마이뉴스에 있는 거 아니냐. 그 주진우 의원도 계속 거기서 그 어제 얘기를 계속 했었죠. 이미 그 웬만한 언론 조선일보도 단독으로 다 들고 있고요. 네. 제가 알기에 웬만한 언론사는 다 들고 있더라고 저 녹취를. 근데 불법 증거는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의 이 대북 송금 재판도 이제 본격 시작되는데 이 대표가 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서 변호사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한 것 왜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이건태 의원이 법을 발의가 공범을 재판하면요. 재척에가 그건 사건을 못 받게 법을 바꾼대요. 아니 공범을 재판하면 정건한 내용을 잘하니까 원래 병합회가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공범을 아마 이화영에 대해서 9년 6개월 신준호 부장이 때렸으니까 본인도 이게 불리할 거다. 신준호 부장이 또 800만 불이 이재명 방북이나 스마트팜이다. 네. 이러니까 이게 그 판사 바꿔달라.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요. 그러게 이건택이 법안까지 발의했거든요. 이거야말로 이게 완전히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죠. 공범 사건은 모아서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제일 잘 알죠. 못 쓴도 안 되고. 근데 공범은 재판을 못 맡게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강성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혐의 쟁점이 겹치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는 재판부 피하고 싶다 이런 의중이라고 좀 분석하신 것 같은데. 그냥 그 법 상식선에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그 수원지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1심 재판을 한번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거의 비슷한 사건이잖아요. 우리 서정우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은 사건에서 같은 재판부가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삼심제 같이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침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가 4개의 재판이 있는데 그중에 3개가 중앙지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도 다른 사건이지만 병합을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피해자의 방어권이라든가 보장 법적 어떤 권리를 네. 위해서 저는 중앙지법으로 이송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